임상교육 첫 번째. 오염. 이번 장에서는 오염과 소독의 개념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봅시다. 잉크를 걷어내고 싶다고 다시 걷어낼 수 있을까요? 잉크가 퍼지지 않아 보이는 곳은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할까요? 병원에서 오염은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오염원에 노출되는 순간 다른 모든 부분도 오염되어 버립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는 이런 오염에 더욱 민감합니다. 치과 치료를 생각해 봅시다. 환자는 입을 벌리고 기구에서는 물과 바람이 쉼없이 나옵니다. 환자의 잇몸에서는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고 환자의 침과 피, 기구에서 나오는 물과 바람은 끊임없이 뒤섞입니다. 우리가 오염과 소독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고 치료한 부위는 잘 낫지 않을 것이며 각종 합병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더욱 치과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하고 소독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염에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치과 내의 모든 것들은 잠재적 오염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치과 내의 모든 것들 중 깨끗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소독을 해도 공기 중의 세균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균이 우리가 철저히 소독한 기구 위에 앉는 순간 그 기구는 오염됩니다. 철저히 소독한 기구 위로 환자가 숨을 내쉬는 순간 그 기구는 오염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치과 내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클린존과 더티존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클린존은 소독을 한 것들로만 구성된 공간을 말하고 더티존은 클린존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말합니다. 그림에서는 소독포 내의 공간이 클린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저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격리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철저한 오염 관리가 가능하겠지요. 해저는 그림과 같이 적이 침입을 막기 위해 성주변을 못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앞선 개념들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오염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손 씻기와 손소독,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 쉴드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소독의 대상은 병원 내의 모든 것입니다. 오토클레이브가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지만 열에 약하거나 체어처럼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은 환자가 체어에 앉기 전으로 알코올이나 클로로헥시딘을 적극 활용하여 소독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오염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고체나 액체는 물론이고 기체와의 접촉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장된 기구를 뜯은 후에는 손으로 잡지 말고 소독포 위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한 포장은 사용하기 직전 뜯는 것이 좋고 포장을 뜯는 순간 또는 기구 세트의 뚜껑을 여는 순간 해당 기구나 세트는 모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외부에 노출된 것들은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다시 소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격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커버가 있습니다. 감염 방지 커버, 방수포, 센서 커버 등 각종 커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오염원과의 격리를 하도록 합니다. 유사하게 클린존과 더티존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클린존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작업대라도 소독포 등을 활용하면 소독포 위의 공간은 클린존이 됩니다. 만약 클린존 내에 오염된 기구가 닿거나 들어가면 클린존은 그 순간 더티존으로 바뀌고 소독된 다른 기구들로 교체하여 새로운 클린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염, 감염, 소독 등의 개념은 의료기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병원 내의 모든 것들이 소독 관리의 대상이 됨을 기억합시다. 오염이나 감염은 잉크 한 방울, 세균 한 마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외부와 노출되는 순간, 포장을 뜯는 순간, 오염이 시작된다는 것을요.